자,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주 주간 매매 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코너로 해서 월간 주린이라는 코너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간 주린이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용어나 주식 관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 혼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과 함께 코너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 옆에 정말 주식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계좌만 한 번 만들어 봤던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도 안 만들어봤어요. 아, 계좌도 안 만들어 봤답니다. 계좌는 만들어 본 줄 알았는데 딱 제 옆에 지금 있는 주린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주린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긴장을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왜 긴장을 하시는지. 자, 오늘 설명을 하시면 네, 정말 1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제가 바로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주식을 잘 안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여지까지 경험했고 배워왔던 뭐 용어들이나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고 투자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미없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건을 어떤 것과 비교한다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잖아요. 돈을 이제 대명사로 화폐라고 하는데 그 화폐와 돈을 교환하고 있는 요즘에 화폐와 돈을 교환하는 화폐와 물건을 교환하는 거죠. 예. 예, 긴장을 많이 해요. 예. 화폐와 돈을 교환하는 이 멍청. 예. 그 화폐와 물건 또는 자본이라고 하죠.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합니다. 일종의 뭐 짜장면, 자동차, 뭐 금 이런 것과 교환하듯이 화폐와 물건을 교환하는데 그런 물건의 가치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데에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은 되게 많은데 생산하는 물건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를 못 따라간 거죠, 공급이.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질문이요. 네. 주식 얘기는 언제예요? 이런 벌써 지루하려고 하는데. 주식은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2월 달, 3월 달이 1월 달, 2월 달 정도부터 상승을 못하고 계속 보합권에 있어요. 등락률이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효과로서 상승을 많이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거꾸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금리가 되고, 그런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가와 자본의 가치가 상승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컷. 하나씩 어떨게? 미안해. 딱
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야? 반말하기 좀 그렇다, 그지?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지금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변동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은 공급은 충분해. 공급은 충분한데 오히려 화폐가 시장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건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거꾸로 반말을 해요? 오케이. 물건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달러들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필요하고, 그런 달러라는 그런 전 화폐 세계적으로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니까. 기준이 되고, 모두가 그런 것을 안전한 자산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화폐인데, 그런 화폐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전하고 되게 그 화폐를 다시 다른 재화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그 안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거를 서로 다른 나라끼리도 거래하는 기준으로 삼는 화폐를 삼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면, 그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은 그 화폐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지금 1,500불 정도를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 중인데, 경기 부양책을 진행 중인데, 그 경기 부양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1,500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화폐가 시중에 늘어난다는 얘기고, 화폐가 시중에 많이 늘어나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그럼 기업의 주가도 화폐로 거래하게 되니까, 화폐가 시중에 많아져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가치가 그대로 있지만 화폐의 양이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면, 원래는 10,000원에 거래하고 있던 주가가 12,000원이 되고 13,000원이 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나 원래 그런 거 이해하고 있어요. 벌써 이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소두에 긴 것 같아요. 주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화폐를 다시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럼 너무 많이 풀어져 있는 달러를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많이 내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미국에 내고 있는 대출을 규제하나?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라는 건 돈을 빌리고, 그 외부에서 돈을 빌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대가인 거지. 네. 그러면 그 빌리는 돈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가치, 어떻게 따지면 그 돈의 가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돈의 가치가 기간의 가치예요? 무슨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내 돈을 써줘. 벌써 지루함. 내 돈을 은행에 1,000,000원을 맡겼는데, 누구는 20,000원의 이자를 준다고 그러고 누구는 50,000원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두 개 중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나가 만 게, 지금 정부에서 돈의 가치를, 달러 가치를 하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걷어들이는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는 얘기 중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왜 딴 데로 새끼를 세시는 것 같아서. 자, 돈을 걷어들여야 돈의 가치를 하락하지 않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어느 정도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 걷어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뭡니까?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돈들이 계속 융통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시장의 경기가 좋아졌을 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있던 돈들이
그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얼른 가거든. 갚겠지. 그렇죠. 얼른 금리가 자, 올라가니까 금리가 얼른 낮을 갚겠죠. 때는 돈을 많이 빌리겠죠. 꺼내겠죠, 은행에서.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그 갖다 돈을 예금도 하고 그렇죠. 좀 더 얼른 하고, 갚아야 그렇죠. 되니까 대출하는 사람 얼른 갚겠죠. 원금이 그냥, 돌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을 때 2%의 이자를 주는 데와 5%의 이자를 주는 데를 봤을 때는 이 같은 돈에 대해서 이 5% 주는 데에서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매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2%의 이자를 주고 있다가 이걸 3%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중앙은행에서 돈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예, 시중에 그 돈의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그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그 돈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린 거야. 미국에서. 네.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는 금리가 3%고 미국은 금리가 5%면 더 안전하고 기축동화인 나라 미국에다가 돈을 맡겨서 안전하게 돈을 불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불안전한 나라이니까 미국에 대비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돈을 끌어오려면 미국보다 더 이자가 높아야 돼. 그렇죠. 네. 미국이 만약에 이자가 그래야 메리트가 2%라면 있지. 우리나라는 3%는 되어야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지.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자가 높아졌어.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면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출받아서 사업하고 대출받아서 집 사고 대출받아서 뭐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의 이자가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뭔가 돈을 썼던 행위, 지출을 했던 행위들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돈이 안 굴러갈 거 아니야. 그럼 경기가 경색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지금 그 3,100을 코스피 지수가 찍고 코스닥은 1,000을 찍고서 900까지 떨어진 이거가 왜 떨어졌냐면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오게 되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더 확신이 된다고 할수록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왔다면 완전히 바닥까지 쳤다면 거꾸로 잃을 게 더 이상 없을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막 바닥이야 막 나 죽겠어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거꾸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주가는 흘러가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주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크고 그게 금리로서 다가오게 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로 토론을 막 하고 있고 그 금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현상이고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첫 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이 좀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경제 방송인 줄 알았어요. 경제가 일단 지식이 있어야 주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턱대고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게 무턱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이게 다 완벽한 지식이고 무조건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제가 설명 중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좀 그런 걸 수정해 나가고 저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주린이들이여 화이팅!